네, 이렇게 두 분이 또 상위권과 하위권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중상위권 싸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전반기 돌풍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짝 전반기 이후에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더니 강원이 또 4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올 시즌 K리그 흥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저는 맞아요. 벌어진다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인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 전체로 보면 물론 대구가 챔피언이죠. 대구가 뭐 K리그 흥행을 선도하는 챔피언임에 틀림이 없고 여러 가지로 정말 모범적이고 기사도 가장 올 시즌 기사가 많이 나온 팀은 저는 대구라고 확신을 하는데 대구가 그렇게 흥행을 끌어왔다면 지금 이제 21라운드까지 저희 이제 녹화 기준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지금은 시즌 중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반기에 정말 폭풍이 대구였다면 중반기의 돌풍은 강원입니다. 네, 강원은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 요소가 정말 많아요. 네. 저 지금 알파신을 하고 싶어요. 강원 진짜. 그럴 정도인데. 강원 팬 되세요. 오세요. 정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김명수 감독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 모 잡지에도 제가 한 줄 이렇게 쓴 게 있는데 그 대학교 감독들 이제 좀 비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에서 네. 제가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대학 축구의 펩 과르디올라는 김병수 감독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네.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 축구의 위르겐 클롭이 이제 이장관 감독.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과장을 하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영남대와 용인대 경기를 관찰하신 분들은 단연간 네네. 이 두 팀을 보면은 그런 연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용인대 얘기까지는 지금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전방 압박이 아주 가열차거든요. 용인대가 아주 좋았을 때. 그런데 이제 영남대는 그야말로 과르디올라 스타일의 축구를 했고 또 그 영남대가 배출한 선수들이 지금 K리그에서도 또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감독의 이제 직간접 제자들이 상당히 지금 이명주, K리그에 손준호, 많죠. 많죠. 네. 그런데 지금 강원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바로 그런 축구입니다. 강원의 이제 수비와 빌드업을 보면은요. 특히 최근에 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영 선수와 오범석, 신광훈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을 봐요. 네. 3백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오범석 선수가 뭐 미드필드 공격 나온다고 가담도 합니다만 하고 실제로 보면은 오범석 선수가 센터백의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예. 경우가 예전부터 예, 있었고 예, 예. 윤석영은 요즘에 가운데에서 네네. 들어가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정승용이라든가 신광훈 선수가 이제 윙백이 되는데 근데 어떤 경기에서는 또 신광훈 선수가 센터백으로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박창준 선수도 있고 또 강지훈 선수도 사실은 원래 윙백 출신이라서 또 어느 정도 그쪽 측면에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도 썼습니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예전에 비아레알을 상대할 때 그 바르셀로나에서요. 전문 수비수를 에릭 아비달 선수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전부 미드필더 성향 선수들로 골키퍼 빼고 9명을 채워서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김명수 감독의 축구를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때 했던 그 비아레알전이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웬 윙백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영, 오범석, 신광훈, 정승용, 강지훈 뭐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 플레이어들 가운데 윙백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거나 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빌드업이 굉장히 유연한데 요즘 강원의 경기를 보면은 웬만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다 점유율이 더 높아요. 점유율이 더 높고 그 점유율이 무의미한 점유율이 아니라 대부분 숫자 싸움의 우세를 가져가면서 특히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강원 팬들이 우리 팀은 요즘 지고 있어도 기대가 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지고 있어도 상대 위험 지역에서 계속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위치 변경을 해가면서 상대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뭔가 골이 터지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 팬들이 요즘 지고 있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어찌됐건 전술적으로 정말 K리그에서 저희가 그 영상 분석 원투펀치에서 하는 그 알파신을 꼭 하고 싶은 팀이 지금은 강원이에요. 정말로.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알파신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물론 유기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좀 나오면 그래서 실점은 많아요. 네. 그 빌드업이 다 성공하면 좋은데 이제 가다가 이제 패스 미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뒷공간이 이른바 털려서 상대에게 실점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대신 지속적으로 공간적인 숫자 우위를 가져가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강원이 득점도 많죠. 네. 그래서 전반기에 정말 보는 재미를 뭐 요즘도 사실 재미를 줍니다만 그 대구가 줬다면 요즘은 강원 경기를 보시게 되면 K리그에도 이런 식의 전술적 운영 형태를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팀이 있구나. 이거를 좀
꼭 저는 홍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강원 축구. 파이팅. 예. 아유 저는 강원을 이렇게 이제 3자 어떻게 보면은 막 저는 최준호 감독 시절부터 김상우, 뭐 김용갑 감독, 김학봉 감독, 뭐그 초창기 첫 경기부터 사실 계속 봤었거든요. 네. 요즘이 가장 칭찬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예요. 네, 그거는 김병수 감독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축구를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그거를 실현시킨다는 거는 그건 일종의 이제 지도자의 학습법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유럽 축구의 아주 명문 클럽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명문 클럽 산하에서 받고 자랐던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고난이도의 어떤 전술 응용 능력 그런 것을 지도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빨아들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지금 확실히 김병수 감독은 예전에 뭐 조광래 감독도 그렇고 이런 축구들을 하고 싶었던 감독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볼을 중심으로 뭐 한현님 얘기했지만 볼에 근접한 선수들이 숫자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빌드업이 돼요. 그게 가까이 있는 선수가 측면 수비수가 되던 그럼 중앙으로 와서 도와주고 그런 축구는 이제 현대 축구에서 유럽에서도 펩 가르디올라 같은 그런 운영을 많이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실천이 가능하냐의 문제죠. 확실히 김병수 감독은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전술적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세부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해서 그러니까 작년 중반기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1년 된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지금 1년쯤 된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보니까 한 3개월 전부터 3, 4개월 전부터는 선수들이 조금씩 눈을 뜨더라고요. 움직임 자체. 확실히 빨리 적용을 시킨다. 생각보다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축구입니다. 그거를 이제 선수들이 전체가 다 이해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김병수 감독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근데 칭찬할 선수가 사실 많아요. 아, 많죠. 그렇죠. 김병수 감독뿐만 아니라 아까 뭐 나온 그 윙백 보는 선수들 뭐 다 포함해서 한국영, 정조국, 조재환, 강원의 선수들은 요즘 거의 전원의 선수가 진짜 김병수 감독의 지도를 제대로 수행하고 맞아요.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저는 정조국 선수가 제3의 전성기인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뭐 제2의 전성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리치는 김병수 감독 철학과 그렇게 잘 맞지 어울리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정조국 선수는 지금 김병수 감독의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올림픽 대표 시절이나 뭐 부상 당해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많이 꺾이기 전이죠. 그랜들이 뛸 때도 이 김병수 감독은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도 천재라고 불렸지만 선수들보다 한 발 앞선 플레이들을 좀 했어요. 패스를 하나도 그렇고 뭐. 근데 그거를 사실 다른 선수들이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우리 현역 선수들이 뭐 유럽 축구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이 소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축구도 금방금방 선수들 스스로가 숙지를 금방 하고 따라가는 부분이 무언가 이제 우리 축구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대구 얘기를 근데 물어보셨는데 참 대구. 대구는 대구 제가 한 줄로 뭐 정리하겠습니다. 대구는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대구는 그 시즌 초반에 제가 알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전술적으로 칭찬한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네. 대구와 상주. 워낙 많이 했잖아요. 우리 대구 그렇죠. 얘기. 상주는 맞아요. 요즘 네.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상주도 시즌 초반에 아주 좋았을 때는 제가 알파신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대구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강원까지 올 시즌 그러니까 분기별로 알파신의 값어치를 하고도 남을 K리그 맞아요. 팀들도 있다는 거. 저는 요 말씀드리고 대구는 뭐 워낙에 지금 언론에서 올 시즌 많이 다뤘고 우리도 저희도 많이 또 다뤘고.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사실 K리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저희 금방 베스트 11 할 넘어가는데 시간 원래는 베스트 11 하려고 이거 거의 그냥 점 호명만 선수 해야 이거 되겠네요. 한번만 할게요. 370회도 우리가 K리그를 또 다룰 거기 네, 때문에 네. 또 아쉬우신 분들은 또 370회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K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을 뽑아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잠깐 예고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K리그는 이른바 스탯 네. 통계 자료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그 통계 자료가 아주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가 아니라 날 통계 자료를 조금 더 가공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특징을 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K리그를 네.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69회 일부 메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11. K리그 네. 전반기 네. 베스트 11. 호명만 하죠. 네. 저는 4-4-2 포메이션. 4-4-2. 저는 4-4-2라고 해도 좋은데 뭐 4-2-3-1이라고 해도 좋고요. 4-4-2로 할게요. 네, 똑같이 알겠습니다. 호명하기 쉽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골키퍼부터. 조현우. 골키퍼. 조현우. 조현우 키퍼. 저는 FC 서울의 유상훈. 네. 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비수 넘어갈게요. 중앙 오스마르 불투이스, 오른쪽 측면 김태환, 왼쪽 측면에 저는 완델손을 넣습니다. 아, 완델손. 네, 그쪽이죠. 물론 완델손 선수는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네. 라인에서 훨씬 많이 뛴 건 사실이나 제 취향상 저는 완델손을 왼쪽에 넣습니다. 안델손을 그쪽에 넣어도 되는데 공격 쪽에 사실 올 시즌은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김진수. 김진수. 네, 제가 볼 땐 김진수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네, 안정감도 있고 김진수를 전 뽑았어요. 왼쪽 수비로. 오른쪽 수비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팀에서 약간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포백의 오른쪽 수비수로 신광훈, 네. 네, 강원입니다. 강원의 신광훈 선수를 뽑았어요. 센터백은 불트이스는 똑같고요. 불트이스는 부상 기간도 있었지만 워낙 경기 나섰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나머지 센터백 한 명은 저는 홍정호 뽑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홍정호 선수가 그래도 안정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예전에 좋았던 모습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경기마다. 그래서 홍정호 선수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반기가 아니었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 네, 중앙 둘, 상주 윤비트 윤비트. 바람, 네, 울산 믹스 디스크루드, 네, 그리고 아예 측면까지 할게요. 네. 오른쪽 측면 울산 김보경, 왼쪽 측면 자 세징야? 10라운드까지의 저 김경재에 이어서 약간 이건 저의 픽입니다. 이거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원의 조재환. 조재환 선수 요즘에 아주 아니 뭐 이제 요즘에 아니 근데요. 이게 난리 났으니까. 뛴 경기 수가 적죠. 너무 적어요. 반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인상적이에요, 많이 안 되는데 그 대신 뛴 경기만 따지면 경기당 거의 한 개의 공격 그럼요. 포인트입니다. 그 믿기 힘든 5대4 경기. 그러니까요. 뭐 그 조재환이 경기를 이끌었고. 비롯해서 강원 경기가 요즘 재미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김병수 감독이겠죠. 그런데 저는 강원 경기를 재밌게 해주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조재환 선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장희연님의 미드필더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앙 미드필더는 첫 번째 선수는 한국영 선수, 강원의. 우리는 사실 막 이렇게 청소해주는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인상을 대표팀 경기를 보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지만 올 시즌을 보신 분들은 아마 한국영 선수가 저렇게 공격을 깔끔하고 역동적으로 잘하는 선수인가라고 많이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능이에요, 만능. 원래 그런 걸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팀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김보경 선수. 네, 뽑았고요. 좌우에는 오른쪽은 문선민. 네, 특히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쵸. 이제 완전히 뭐 물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문선민 선수를 왜 조세 모레스 감독이 계속 중용하는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엄청 붙었고 예전에 조금 부족했던 세밀함도 많이 개선이 됐고 아주 좋아요. 문선민 선수. 그리고 왼쪽은 원래 뭐 이 위치는 아닐 수 있지만 세징야 선수. 네. 네, 세징야 선수를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러한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수 볼까요? 네, 김신욱 선수에게 일단 미안함을 전합니다. 떠난 자는 말이 없다. 네, 김신욱 선수 썼으니까. 뽑아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뽑아야 되는데 미안함을 전하면서 세징야 타가트 끝. 오. 네. 세징야 타가트. 저는 타가트 김신욱. 오, 여기는 뽑았어요. 또 그 전반기니까.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반기 K리그 베스트 11을 뽑아봤고요.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